안녕하세요.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3 대입은 겨울방학에 결정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알아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요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탐구 선택 과목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3학년 때 내신은 또 어떤 식으로 챙기고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인 논술 전형을 준비할 것인가. 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러한 전략들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컨설팅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한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같이 하신다면 좋은 정보를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능 준비 전략이 되겠는데, 이 수능 준비 전략은 이제 수시를 주로 준비하느냐 또는 정시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의대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서 그거를 충족 못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대나 약대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수능 최저를 강하게 가장 높게 잡은 것이 이제 고려대의 학우부수 전형이 되겠죠. 종합 전형 중에서 이건 4-8이 됩니다. 4-8을 우리가 맞춘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학생의 경우는 뭐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최저를 맞춘다는 것이 그 수시에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로 맞추는 전략은 수시 전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3합7은 보통 이제 상위권대학에서 내놓은 최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합8 같은 경우는 뭐 홍대, 2합5 같은 경우는 연대.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또 영어가 3등급 이내로 또 하니까 이것도 꽤 만만치 않은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2합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합6이나 2합7을 거는 대학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생명과관, 지구과관에서 모의고사의 성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만들어 봤어요. 자, 100분위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등급이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건 이제 10월 모의고사를 우리가 가상으로 한 것이 되겠는데 10월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고대의 최저도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의 3합7도 맞출 수 있다.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재수생이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수생이 들어오는 3학년 때 육모라든가 또는 국모 같은 경우에서는 국어나 수학에서 뭐 한 등급 정도 떨어진 각오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이렇게 돼버리면은 4합8이라든가 3합7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탐구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계 경우에 학생들은 이제 수량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시를 주로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내가 어떤 과목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서 어떤 수능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전략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정시에 올인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점자들이 뭐 여러 명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수시가 아니라 그냥 정시에 올인해서 하겠다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쪽에 이제 강점을 가진 학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하면 좋으니까 지금 현재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 나온다. 이런 학생의 경우는 뭐 수능에 올인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재학생의 경우에는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추기 전략은 또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탐구 선택 과목을 어느 걸로 할 건가가 또 겨울방학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과목을 보통 사탐을 선택을 하죠. 뭐 과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과탐 또는 사탐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지정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빼고 나머지 지정이 없기 때문에 과탐이나 사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은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탐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문계에 지원했을 때 사탐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가산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 자연계 학과에 지원했을 때 과탐을 선택하면 또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런 대학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강대라든가 건국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 과탐을 선택하든 또는 사탐을 선택하든 그다음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 사탐을 선택해서 자연계를 지원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죠. 근데 이런 대학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세계대학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대라든가 중대, 시립대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연대, 고대, 성대, 한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어떤 고민이 되냐면은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 과탐을 좀 어려우니까 좀 이거를 사탐으로 바꾸는 이러한 사탐론 현상이 이제 올해도 많이 생겼는데 그걸 했을 때 결국은 과탐을 가산점을 두는 학과에 지원했을 때 과연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유리할까?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 이제 상담을 한다면은 이제 자연계 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사탐을 모두 두 개를 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최소한 하나 정도 그래서 1대1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은 과탐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과탐 두 개를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개인의 좀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결정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신 준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함께 알아보면은요. 3학년 때 내신을 챙겨야 되느냐? 나는 정시를 대비하는데 굳이 내신을 뭐 챙겨야 되느냐 이런 학생이 있어요. 물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는 당연히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정시하는 학생이 나는 필요 없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3학년 때에 국영수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아마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의 언매를 배운다고 하면은 이 교재는 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특강입니다. EBS 수능 특강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의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EBS의 수능 특강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어, 영어, 수학의 3학년 때 수업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현실상으로 볼 때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의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뭐겠어요? 수능 준비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국영수의 내신을 나는 버려도 된다라든가 등 이렇게 아니면 좀 멀리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최소한도 3학년 1학기에는 국영수의 내신을 꼭 잘 따르는 얘기 아니라 그 수업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을 또 챙겨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시의 경우에 정시를 준비한 학생의 경우에는 요새 대학에 따라서 교과라든가 또는 종합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시에서 교과나 종합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을 살펴보면은요. 서울대와 고려대가 이미 이제 하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평가라고 해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등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선택을 했는지 그래서 진로에 맞게 선택했는지 과목 세팅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예 정시 전형 중에서 교과 우수 전형을 우리 같은 건 432명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 교과 성적을 20%를 반영해서 이제 정시 전형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대입을 보게 되는 2026학년도의 경우는 이렇게 세계대학이 더 늘어납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와 같이 교과 성적만을 5% 모든 학과에, 물론 이건 학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5% 정도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사범대의 경우가 종합평가의 경우, 즉 종합평가라는 건 여기에서 생기부죠.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전형같이 생기부를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20%를 반영한다. 이거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종합평가 10%를 모든 학과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한 학생의 경우도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이라든가 즉 내신이 이제 반영돼서 뭐 종합평가는 이제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신이 또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3학년 내신을 무작정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준비할까 뭐 학원도 알아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술 전형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첫째, 논술의 유형은 인문계와 자연계에 따라서 다르죠. 자, 그래서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인문 논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독해력이라든가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데 단순하게 글을 잘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인문 논술의 경우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시로도 진짜 어렵고 수시도 어려운 이런 학생이라고 하면은 한번 이제 우리가 좀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은 나는 어느 정도 수시나 정시로 이제 학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논술인데 수리 논술은 결국 수학을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3등급 이내에 나오면은 수리 논술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을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 겨울방학 동안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육모나 구모에서 수학에서 이제 3등급 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수리 논술도 준비하면서 수능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